안녕하세요. 달고만 홈세미나로 인사드립니다. 교육 인플루언서 예슬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예슬 작가입니다. 오늘은 문해력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독서를 많이 하면 문해력이 좋아질까요? 많이 읽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읽는 것, 책의 양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해력은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은 뒤에 무슨 내용이었니?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이었니? 같은 질문을 던져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적는 활동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결국 독서는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읽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학습 만화만 많이 읽는 아이 괜찮을까요? 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학습 만화. 사실 아이가 책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하면 글 중심의 긴 호흡의 독서가 어려워집니다. 음식으로 치면 달콤한 간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이 되는 밥은 아닌 셈이죠. 그래서 영양가가 높은 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 만화는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책이라는 이 물성의 흥미를 이어가는 도구로 활용하면 되고요. 점차 글이 많은 동화나 줄글로 옮겨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에서 나온 주제를 글책으로 확장하거나 만화와 글책을 번갈아 읽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학습 만화는 읽으면 안 돼! 라고 단번에 끊기보다 아이의 관심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책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어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보상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데요. 매일 이 글 독서 30분을 한 달 동안 성공하면 원하는 책을 선물해주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독서 30분에는 학습 만화를 제외하시고 줄글책을 읽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읽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괜찮을까요? 입니다. 책을 빨리 읽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문해력은 속도보다 이해와 사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천천히 읽어도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곱씹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읽기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서 글을 끝내는 것이 어렵거나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복 읽기나 짧은 글 읽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읽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시고 이해하는 힘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읽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 괜찮을까요? 입니다. 책을 읽고 바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건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도 아니고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말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억하는 방법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들이 쉽게 줄거리 좀 말해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묻기보다는 부모님이 같이 책을 읽은 뒤에 대화를 통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였더라? 주로 어디에서 일어난 얘기였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였어? 라는 식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문학의 경우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물어보시면 좋고요. 비문학의 경우에 단락이나 챕터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학 독해나 요약 훈련은 가정에서 말로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 문제집으로 도움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달고만 문해력 기본서에 보면 구조 읽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결국 비문학 지문을 읽고 요약해보는 훈련이에요.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거리 요약도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비문학 어려워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비문학은 사건 중심의 이야기책과 달리
설명과 정보가 중심이라서 아이들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의 관심사와 연결된 정보글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로봇을 좋아하거나 특정 동물을 좋아한다면 동물 백과, 로봇 관련 이런 기사들도 잘 읽거든요. 또 어린이 과학 잡지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 기사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긴 글을 주기보다는 짧고 쉬운 글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비문학은 그림, 도표, 사진 같은 보조자료를 함께 읽는 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활용하면 좋아요. 결국 비문학 읽기 역시 즐거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교재를 활용한다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부터 골라서 읽고 문제를 해결해 봐도 좋겠죠. 오늘은 다양한 문해력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제가 드린 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되 각 가정마다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